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이제 사자수학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부모 책 지으시던 물로 물다 팔아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시자 부모 물고 물화 이제 이거를 할 건데요. 자, 영상의 목적은 영상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활자를 보고서 네 글씨를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스타일을 본인 스타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글씨가 나온다. 살짝 올라갑니다. 오른쪽이. 아이고. 자, 여기서는 가로액을 너무 길게 긋지 않는 것보다 좀 짧게 긋는 게 더 좀 오밀조밀 조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훨씬 더 그냥 보시기만 해도 저렇게 쓰는구나라고 감이 어느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앞에 거 한번 보세요. 보고 오세요. 제 이제 처음부터 쭉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아비보, 어미보는 지금 계속 나오죠. 자, 기본 구도는 똑같이 맞춘다. 쓰다 보면은 뭐 필압이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약간 느낌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 구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느끼실 거예요. 자, 지난 영상에선 이 부분을 떨어뜨렸죠. 여기서 좀 붙였습니다. 자, 말물자도 지난 영상에서 나왔죠. 보통 이제 좀 동그랗게 썼는데 이번엔 좀 길이를 좀 길게 한번 써볼까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나. 자, 여기서 이 길이를 좀 길게 써볼게요. 조금 더 길면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발족 들어가는 게 참 쓰기가 좀 써놓고 나도 그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어요. 자, 여기 나란히 맞추는 거 편. 그랬을 때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삐친 부분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형성 이제 설명드릴 때 일반적인 조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는 딱 단정 지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썼고요. 자, 이건 길게 했으니까 여기 좀 약간 짧게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이제 좀 짧아졌죠. 그래서 느낌의 차이가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많이 차이가 나죠. 자, 여기 이 잭슨 선생님은 와자를 파임으로 했어요. 근데 점으로 찍어도 됩니다. 그 글씨의 그 형태를 좀 많이 좀 참고하고 싶으면 자전을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삐침 파임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작대기로 해놓고서 점으로 찍느냐 파임으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파임을 한번 해볼까요? 살짝. 자, 활자체로 보면은 점으로 찍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활자체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모양을 좀 달리 해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 가면서 하나하나 쓰다 보면은 이제 그 기본 조형만 머릿속에 꽉 들어 있으면은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쓰면은 이제 내 글씨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문장으로 하니까 문장 성분을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시다란 모실시예요. 이건 앉다, 앉을좌, 아비부, 어미모, 말물, 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이자는 걸터 앉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탁자나 이런데 한쪽 엉덩이만 이렇게 걸치고 앉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눕다, 누울와, 말물 누우라 이렇게 돼 있죠. 문장이니까 시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시고 앉다, 누구를, 자,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걸터 앉지도 말고 눕지도 마라. 자, 몸가짐을 좀 잘 하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 좀 하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이제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체본을 받고 이럴 때 선생님한테 대하는 태도, 공수를 이렇게 하고서 차분하게 보시는 분이 있고 차렷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렇게 진짜 걸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눈에 거슬리죠. 근데 그래서 이게 애들만 볼 책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간단하게 알아봤고, 자, 이제 조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보통 변과 방으로 나누는 자들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통째로 중심이 이렇게 잘 잡힌 자들은 가운데만 맞추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을 조금 생략하는 거, 앞에서 했던 건 좀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중심 나오는 거는 쉬운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거를 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변과 방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비율을, 변은 항상 1과 2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반씩 나누는 것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런 자들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좁게 하고, 자, 이 칸을 이렇게 걷을 때, 자, 이쪽은 한 칸만 쓰고 두 칸을 쓴다. 자, 이것도 이제 비문을 이제 임수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길이를 이렇게 해서 길게 거의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갈고리도 이 각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거의 수평으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항상 시작을 할 때 이 선보다 이렇게 수평을 딱 껐을 때 보면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요. 이거 앞에 영상에서 그 이제 우리 풀초와 대중머리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런 법칙과 같다.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 그 각도를 수평을 봤을 때, 이렇게 수평을 봤을 때 조금씩 오른쪽이 올라가게 쓰는 게 훨씬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아비오 어미모는 여러 번 했으니까, 자,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좀 옮길까요? 자, 여기 이제 그냥 그 자기 글씨를 써도 그런 법칙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없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다 나쁘다는 있죠. 아, 이게 더 좋아 보여. 그렇죠? 어. 좀 어떤 이제 제품을 놓고 봤을 때도 이건 참 튼튼해 보여, 좋아 보여, 이런 게 있고, 약해 보여, 조금 그 저렴해 보여,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보통 1대2의 형식을 취하는 글자지만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글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1대1도 아닙니다. 그래서 발족이 들어가는 글씨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글씨를 써오지만은 좀 맞추기가 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발족이 변으로 올 때 좀 더군다나 이렇게 그 지금 우리가 현대 쓰는 이런 자용어로 쓸 때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글씨 좀 생략되고 이런 걸 갖다 써도 괜찮으니까 좀 더 적당한 그런 모양을 찾아서 어, 써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변이 나올 때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선보다 더 나가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 침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 끝과 나란히 선을 걷을 때 많이 돌출되는 부분을 좀 배제를 하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선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끔, 여기 방해가 안 되게끔 하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물자 얘기했죠? 좀 이렇게 짧게 하거나 길게 하는 거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보시고요. 자, 요거는 1대1, 전체적인 그 무게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반씩 잡으시면 되는데, 약간 파임을 조금 굵게 했죠. 이거는 무게 중심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순서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여기서 잘못되면 이 공간, 이렇게 획이 많은 거는 공간을 비등비등하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따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도 되겠죠. 이런 형태가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은 전혀 느낌이 또 다른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임서 과정. 다른 어떠한 이미 만들어진 그런 글씨를 보고 자형을 배우는 이런 초급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글씨를 내 스타일로 만드는 글씨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색깔의 글씨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도 그렇고 이런 어떠한 기능을 가진 기법을 요하는, 고도의 기법을 요하는 이런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리가 터지면 돼요. 그 사물의 이치가 그 명확해지면은 쉽게 만들어지고 허물고 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 물론 예술은 어렵죠. 필사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잘 못 써도 되니까. 근데 목적 자체가 예술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좋은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